네, 이번에는 직육이 두 번째 거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자의 지름이 0.2m라고 합니다. 전기자의 원통의 지름이 D가 0.2m고요. 직류발전기 출력이 1.5kW 출력해서 1800rpm으로 회전을 하고 있대요. 회전자 속도 지금 얘가 n이 1800이라고 했고요. 전기자의 주변 속도 V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고 있거든요. 주변 속도라는 것은 결국엔 이런 원통이 있으면요, 이 원통의 물체에, 이 원의 물체, 회전하는 물체의 먼 바깥쪽에다가 회전수를 곱한 값이 결국 주변 속도거든요. 그러면 이 물체의 지름이 D라는 거죠. 그럼 이 원의 둘레에다가 회전수를 곱한 값이 주변 속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의 둘레는 파이 곱하기 D 하시면 되겠죠. 원주율 파이에다가 지름 D를 곱하시면 원의 둘레를 알 수 있고, 거기에 초당 회전수 N을 넣으면은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주어진 문제가 보시면은 이 지금 소문자로 쓰면은 RPS예요. 초당 회전수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준 건 뭐예요? 분당 회전수 1800rpm으로 줬으니까 이걸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초당이랑 분당이랑 같게 만들려면 파이 d에다가 60분의 대문자 n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주변 속도 v는 여기다 써볼게요. 파이가 뭐 3.14라고 적고 d는 0.2m 곱하기 60분의 대문자가 지금 1800rpm이니까 1800. 자, 이대로 계산기에다가 선생님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약 18.84 미터 퍼 세크가 되겠다라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직류기 때도 지금 나오지만 동기기 때도 좀 나옵니다. 동기기 때도 문제가 나오니까 주변 속도 V라는 공식은 파이 D 대문자로 알아두세요. 그냥 이렇게. 요게 시험 문제 어차피 대문자 RPM으로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좀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를 사용하려고 할 때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되는 가장 타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아까 직권 전동기는 무부하 상태를 조심하자라고 했어요. 무부하 상태를 조심하자. 그러니까 얘가 벨트나 이런 걸로 부하를 운전하다가 벨트가 벗겨지면 무부하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무부하 상태가 되면 자속 파이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왜? 직권은 전류가 다 똑같거든요. 직렬이기 때문에 전기자 전류, 계자 전류, 그리고 부하 전류가 다 똑같기 때문에 자속 파이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속 파이가 줄어들면 속도는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벨트가 벗겨지면 전동기가 갑자기 고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30번. 다음 중 직류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거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옳지 않은 거. 그럼 자, 첫 번째, 보상권선이 가장 유효한 방법이니까 맞고요. 보국 설치도 해당되고, 브러쉬 위치를 전기적 중성점으로 이동시켜라, 이것도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성축이 이렇게 있었는데 중성축이 이렇게 이동됐대요. 그러면 브러쉬를 이 자리에 두면은 계속 스파크가 튀면서 섬락이, 불꽃이 발생되면서 이제 정류 불량이 생기니까 여기서 이 중성축 이동된 만큼 이렇게 이동을 시켜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3번도 맞고요. 그래서 균합판 설치는 전기자 반작용과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균합판 설치가 전압을 균등하게 만들어준다고 하지만 일단 여기서는 문제가 뭐예요?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4번이 틀린 겁니다. 31번. 보극이 없는 직류기의 운전 중 중성점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중성점 위치는 뭐 때문에 변했냐? 방금 배웠던 것처럼 전기자 반작용 때문입니다. 얘가 변하는 이유는, 근데 변하지 않는데요.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결국 전기자 코일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전기자의 전류가 흐르면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전기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소리는 결국 무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안 흐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번 다음 직류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전기철도용 전동기는 차동복권 전동기다. 이거는 직권이 맞습니다. 직권 전동기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기동 토크가 셉니다. 그래서 전기철도용 전동기는 부하가 급변이 심하기 때문에 직권이 사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분권 전동기는 계자 저항기로 쉽게 회전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계자 저항기가 결국엔 가변 저항이거든요. 가변 저항이다. 그럼 저항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얘가 조절되면 계자 전류가 변할 거고, 계자 전류가 변하면 자속 파이도 변합니다. 자속 파이가 변하면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계자의 저항이 증가되면 계자의 전류는 감소되고, 계자 전류랑 자속이랑 비례하니까 감소되고, 자속과 회전수는 반비례해서 증가됩니다. 아무튼 2번이 정답이겠죠. 3번 직권 전동기는 부하가 줄면 속도가 증가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부하가 줄어들면, 그래서 여기다 벨트 걸고 운전하지 말라는 이유가 부하가 갑자기 줄어들면 자속이 급격하게 감소돼서 속도가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직권 전동기는 부하가 줄면 속도가 감소한다. 증가합니다. 증가예요. 여기서 틀린 겁니다. 4번 분권 전동기는 부하에 따라 속도가 현저하게 변한다. 이거는 현저하게 변하는 것은, 부하에 따라서 변화가는 것은 직권입니다. 분권 전동기는, 그래서 얘는요 정속도 특징을 갖고 있어요. 정속도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33번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 방법. 직류 전동기 속도 공식이 얘는 K에다가 자속 파이분의 역기전력인데, 역기전력은 보통 V-IA RA라고 쓰게 되면, 여기서 V가 전압이죠. 전압 제어. 자속 파이는 계자를 제어하겠다. 저항을 통한 제어는 저항 제어. 플러깅 제어는 아닙니다. 이거는 역상제동입니다. 역상제동. 얘는 제동법이에요. 제동법. 멈추는 방법입니다.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니라. 4번이 정답이고요. 34번 직류발전기를 구성하는 부분 중 정류자란 무엇입니까? 정류자라는 것은 결국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부분이다. 부분 3번이 정답이 됩니다. 1번은 전기자와 석유와 자속을 만들어준다. 석유화는 자속을 만들어준다. 이건 계자죠. 2번 자속을 끊어서 기전력을 유기한다. 전기자죠. 얘가 정류자고요. 계자 건선과 외부 회로 연결시켜주는 부분은 브러쉬죠. 3번이 정답입니다. 35번 직류기의 손실 중에서 기계손에 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계손은 이제 무부하손입니다. 무부하손. 기계적인 손실이기 때문에 회전기, 직류기는 회전하는 물체죠. 그럼 회전하면서 뒤에 팬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풍손이 기계손이고요. 기계손에 또 뭐가 있냐면 풍손하고 마찰손이 있습니다. 마찰손. 브러쉬에 의한 마찰손과 베어링에 의한 마찰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와전류손이 와류손이거든요. 요거랑 요건 철손이겠죠. 히스테리손. 이거 두 개는 철손이고, 표류 부하손은 이제 부하손입니다. 무부하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36번 직류 복권 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권 발전기는 여기에 포함되는 게 과복권하고 평복권입니다. 이놈들은 수화 특성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병렬 운전할 때 반드시 균합선이 필요합니다. 균합선. 얘는 직권하고 복권을 병렬 운전할 때는 반드시 균합선이 필요하다. 복권 중에선 과복권하고 평복권이 해당되겠습니다.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자건선이 전기자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직류기는 무엇일까요? 계자와 전기자가 병렬로 되어 있다. 그럼 나눌 분자를 써서 분권기가 정답이 되겠죠. 직권기는 직렬로 되어 있는 거고요. 얘는 직렬, 얘는 병렬, 얘는 직병렬입니다. 얘는 연결 안 돼 있어요. 서로. 2번이 정답이에요.
38번 직류발전기 전기자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전기자의 구성은 아무래도 전기자 철심에 전기자의 코일을 가면 전기자 건선을 가면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39번 무부하 전압과 전부하 전압이 같은 값을 가지는 특성의 발전기는 무엇일까요? 무부하 전압 V0랑 전격 전압 Vn이 같은 값을 이룬다라는 건 뭐냐? 평복권입니다. 평복권. 여기서 V0가 무부하 전압이 2, 유기기 전력과 같기 때문에 평복권은 2랑 V가 같다. 과복권은 2랑 V 중에서 V가 더 크다. 차동복권은 2랑 V 중에서 2가 더 크다. 직권도 보면은 2랑 V 중에서 V가 더 큽니다.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은 수화 특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병렬 운전할 때 반드시 균합선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얘기고요. 다음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직류발전기에서 브러쉬와 접촉하여 전기자 건선에 잠시만요. 40번 직류발전기에서 브러쉬와 접촉하여 전기자 건선에 유도되는 교류 기전력을 정류해서 직류로 만드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자, 교류 기전력을 정류해서 직류로 만들었대요. 그럼 정류자죠 뭐. 2번이 정답이죠. 41번 직류발전기 무부하 특성 곡선은 무엇입니까? 무부하 특성 곡선은 얘가 부하를 설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좌전류와 유기기 전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계좌전류는 자속과 비례하기 때문에 계좌전류가 상승하면 기전력도 비례하니까 쭉 상승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꺾여요. 이렇게. 이때부터 자기포화가 일어났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얘는요 계좌전류와 유기기 전력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계좌전류와 유기기 전력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유기기 전력이 선생님들 시험 문제에서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뭐라 나오냐면 무부하 단자 전압이다 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42번 속도를 광범위하게 조정할 수 있으므로 아변기나 엘리베이터 등에 사용되는 직류 전동기는 무엇일까요? 속도를 일단 광범위하게 조절할 수 있다. 여기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리고 아변기나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부하가 급변하는 녀석입니다. 부하 급변. 그러면 이런 좋은 곳에, 선생님 이거 좋은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좋은 거. 좋은 거. 선생님 항상 제일 좋은 게 누구냐면 타여자예요. 타여자. 그래서 문제에서 가끔 타여자 전동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타여자 발전기도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정속도 특징을 갖고 있고 전압 변동률이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타여자가 제일 특성이 우수합니다. 이렇게 그냥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타여자 전동기가 제일 좋다. 타여자가 제일 좋다. 근데 가끔 문제에서 자여자이면서라고 나오면 그 다음이 이제 분권입니다. 다음 43번 직류 전동기에 전기자에 가해지는 단자 전압을 변화하여 속도를 조정하는 제어법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전압을 변화하겠다는 소리니까 무슨 방식이냐? 전압 제어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전압 제어 방식에는 워드 레오너드 방식과 일그너 방식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워드 레오너드 방식하고 일그너 방식이 있는데 일단 계좌 제어는 전압 제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4번이 정답인데 이건 아주 옛날 방식인데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어서 이거는 좀 참고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계좌 제어는 결국 전압 제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는 계좌의 저항을 조절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좌 저항 조절. 44번 직류 직권 전동기 회전수와 토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직류 직권 전동기는 토크가 전류에 비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에는 제곱에 반비례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45번 선생님 요거 잠깐만 요거 1번은 분권입니다. 얘가 직권이고요. 구분 잘 해두셔야 됩니다. 45번 직류발전기에서 전압정류 역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압정류는 보극이 합니다.
탄소 브러쉬는 저항 종류예요. 자, 46번. 전기자 저항이 0.2옴이고요. 전류가 100A, 전압이 120V일 때 분권 전동기의 발생 동력은 몇 kW입니까? 라고 했어요. 분권 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대충 그려볼게요. 계자 코일이랑 전기자 코일이 병렬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전원을 인가했다. 공급 전압이 V가 120V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계자의 저항이 0.2, 전기자 저항이 RA가 0.2옴입니다. 그리고 전류가 100A인데요. I가 100A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력을 물어봤고요. 자, 그러면 얘가 여기 회전자거든요, 전기자가. 그럼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달려있다고 봅시다. 프로펠러가 부하가 달려있대요. 그럼 이 부하에 나타나는 출력이 결국 전압 곱하기 전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전압은 역기 전력입니다. 그리고 일로 들어온 전류는 전기자 전류예요. IA. 그럼 얘와 얘를 곱한 게 이 부하의 출력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역기 전력 곱하기 전기자 전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어떤 전류가 100A라고 했는데 전기자 전류는 얼마일까요? 여기 계자에 흐르는 전류도 있겠죠? IF라고. 근데 계자의 저항을 주지 않았으면 얘는 구하지 말란 소리예요. 구하지 말란 소리. 그럼 이때 얘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자 전류는 100A고요. 역기 전력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급 전압이 120V고요. 전류는 100A고 전기자의 저항이 0.2옴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요 전기자에 있는 코일에 의한 저항에 의한 손실이 나타나겠죠. 전압 강화가. 그럼 전압 강화가 100 곱하기 0.2니까 결국 20V만큼 전압 강화가 요 사이에 생기겠죠. 그럼 120에서 20V만큼 까고 역기 전력이 100V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100. 그럼 100 곱하기 100이면 10,000W가 되겠죠. 근데 문제를 보시면 킬로와트니까 공 3개를 지워주시면 되겠죠.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하시던지, 그러면은 10kW가 정답이죠.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47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에서 자속을 파이를 2배로 했대요. 2배로 하면 회전수 어떻게 됩니까? 회전수는 자속과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자속을 2배로 하면 2분의 1, 즉 2분의 1로 줄어든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이 패드가 자꾸 움직이네요. 이게 자꾸 제가 손에 자꾸 묻어가지고 이게 움직이는데 제가 아직 초보라 이걸 잘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48번 직류 발전기의 정류를 개선하는 방법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류를 좋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일단 리액턴스 전압에 대한 공식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리액턴스 전압이라는 것은요, 여기다 적어 볼게요. 자, 평균 리액턴스 전압은요, L은 인덕턴스죠. 인덕턴스 L에다가 정류 주기 TC분의 정류 주기입니다. TC분의 두 개의 정류된 전류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거예요. 나쁜 거.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낮춰줘야 돼요. 그래야 정류가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평균 리액턴스 전압 이 L이 줄어들어야 정류가 잘 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일단 첫 번째부터 볼게요. 인덕턴스가 원인이므로 접촉장이 작은 브러쉬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접촉장이 큰 브러쉬를 써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탄소 브러쉬였죠. 탄소 브러쉬를 사용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접촉장이 큰 브러쉬를 써라 라는 얘기고요. 그럼 일단 정답은 1번이에요. 절대 작은 브러쉬가 아니라 접촉장이 큰 브러쉬를 써야 되는 겁니다. 2번 보극을 설치하여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시킨다. 보극이라는 녀석이 결국 뭐였습니까? 전압 정류였죠. 전압 정류.
그럼 보극이라는 녀석이 결국 이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줄여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시킨다라는 얘기죠. 자, 3번. 보극 권선은 전기자 권선과 직렬로 접속한다. 보극은 전기자 권선이랑 직렬로 연결합니다. 이때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되게끔 합니다. 4번. 브러쉬를 전기적 중성축을 지나서 회전 방향으로 약간 이동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브러쉬를 전기적 중성축을 지나서 회전 방향으로 약간 이동시킨다, 이것도 맞는 이유가 뭐냐면 발전기거든요. 발전기에서 중성축 이동은 회전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브러쉬를 어떻게 해요? 회전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약간 이동시킨다 라고 하는 거죠. 4번도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전동기였으면 틀린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전동기였으면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켜라 라는 게 또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자, 다음 49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발전기에서 계자의 주된 역할은 무엇입니까? 계자는 자속을 만들죠. 2번이 정답이고요. 얘는 전기자고, 얘는 정류자고, 얘는 브러쉬죠. 50번. 직류 전동기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직류 전동기는 가변속도 전동기다. 물론 속도 변할 수 있어요. 전압제어, 저항제어, 계자제어. 이걸로 직권 전동기도 가변속도죠. 정속도가 아니라는 거죠. 정속도 특징을 갖고 있는 건 분권이랑 타여자죠. 여기죠. 3번에. 2번. 분권 전동기에서는 계자 회로에 퓨즈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왜? 분권 전동기는 무여자 상태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여자. 그래서 계자에 만약에 퓨즈가 있다가 퓨즈가 끊어지게 된다. 용단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자 전류가 빵이 돼. 빵. 그러면 자속도 빵이 되면 속도는 무한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말이죠. 이거는 정답은 4번이죠. 가동복권 전동기는 기동 시 역회전할 염려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틀린 거죠. 역회전하려면 계자권선이나 전기자권선 둘 중에 한 놈의 접촉을 바꿔줘야 된다. 그리고 얘가 기동 시 역회전할 염려가 있는 것은 차동복권입니다. 자, 그 다음 5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압 변동률이 적고 자여자이므로 다른 전원이 필요 없으며 계자 저항기를 사용한 전압 조정이 가능하므로 전기 화학용, 전지의 충전용 발전기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전압 변동률이 작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죠. 좋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좋은 걸 얘기하려고 보면서 우리 타여자가 제일 좋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것만 보시고 1번 고르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여자라고 지금 얘기했으니까 자여자 중에서 가장 타여자랑 특성이 비슷한 애가 바로 분권입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자, 다음 5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 분권 발전기를 동일 극성의 전압을 단자 이행하여 전동기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분권 발전기에서 동일 극성의 전압을 단자에 인가했대요. 다시 집어넣었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분권 계자가 이렇게 있고요. 전기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발전기 같은 경우는 여기 부하가 달려있죠? 그럼 발전기에서 여기서 얘가 기전력을 만들면 전기자 전류가 이렇게 나오고 계자 전류가 이렇게 있고 부하 전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부하 전류, 지금 전류 방향이 이렇게 흘렀거든요. 일로 이렇게 부하로 이렇게 흘렀어요. 이렇게 흘렀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뭐 하자? 동일 극성의 전압을 인가하자. 전동기로 써먹어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 전류가 안으로 이제 다시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기자에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이렇게. 계자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흐르겠죠. 방향이. 그렇다는 것은 결국 뭐냐? 이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에 보시면은 중지가 전류 방향이거든요. 근데 손가락 한번 펴보시면 중지가 지금 전류가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엄지는 힘의 방향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제가 왼손 법칙. 이게 중지예요. 중지. 그리고 오른손 법칙으로 한번 또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좌전 우발이니까 얘가 전동기고 얘가 발전기예요. 그럼 서로 어떠냐? 자속의 방향은 똑같이 동일할 거예요. 엄지 방향도 똑같이 위로 지금 향하겠죠? 중지 방향만 서로 어때요? 반대 방향. 중지가 전류라고 그랬어요. 전류 지금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때 엄지 힘의 방향 서로 어때요?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그림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손가락 한번 펴보십시오. 직접 펴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엄지 방향이 서로 같죠? 위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53번. 자, 이극의 직류 발전기에서 코일 변의 유효 길이가 L이고요. 공극의 평균 자속 밀도를 B라고 했고요. 주변 속도를 V라고 했을 때 전기자 도체 한 개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평균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됐으니까 결국 기전력은 뭡니까? 도체 한 개의 유기전력은 BLV다 라고 했어요. 이제 뭐 이론 시간에 여기다가 BLV 사인 세타라고 해서 어떤 순간적인 변화에 의해서 크기를 나타내라 라는 게 있는데 우리 기기 시간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것보단 전체 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BLV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54번. 정속도 특징 나왔죠? 가변 속도가 제어된 전동기는 무엇일까요? 정속도 특징 갖고 있는 게 누구냐? 타여자랑 자여자에서는 분권입니다. 그래서 타여자 없으니까 분권이 정답이겠죠. 이건 좀 지울게요. 자, 측정이나 계산으로 구할 수 없는 손실로 부하 전류가 흐를 때 도체 또는 철심 내부에 생기는 손실을 무엇이라 합니까? 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 뭐냐? 부하 전류가 흐를 때 생기겠다는 거죠. 그럼 결국 뭐예요? 부하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하손. 무부하손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랑 맴돌이 전류손은 철손이죠. 그리고 구리손은 동손인데 동손은 구할 수 있죠. I제곱 R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고 그러면 뭐겠습니까? 표류부하손이죠. 부하손은 부하손인데 표류됐다. 우리 쌤 무인도 표류기 하는 것처럼 구할 수가 없다. 있긴 있는데 측정이나 계산으로 구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손실들을 표류부하손이라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56번. 전격 전압 V가 250V고요. 전격 출력 P가 50kW. 외분권 복권 발전기가 있다. 분권 계좌의 저항이 RF가 25ohm일 때 전기자 전류 IA는 얼마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거를 제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빈 공간이 조금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복권 발전기 그려보겠습니다. 그림 못 그려도 좀 이해해주세요. 이게 제 손으로 그리는 게 칠판에다 그리면 좀 잘 그리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패드다 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발전기니까 여기 부하가 로드가 여기 달려있다 라고 보겠습니다. 자, 얘는 직권 계좌랑 분권 계좌가 같이 있으니까 복권이죠, 복권. 그럼 여기서 얘는 RS 직권 계좌 저항, 얘는 RF 분권 계좌 저항, 얘가 얼마냐? 25ohm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하의 출력이 50kW라고 그랬습니다. 50kW. 그리고 얘 전압이 250V라고 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물어본 게 뭐냐? 전기자 전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여기 전기자에서 나오는 전류 IA가 얼마냐? 자, 그러면 IA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흐름을 한번 볼까요? 직권 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직권 계좌 전류 IS가 있는데 결국 얘는 직렬이니까 이거 사실 무시해도 됩니다. 같기 때문에 크기가. 그럼 이게 양쪽으로 쪼개겠죠? 계좌로 들어간 전류, 계좌 전류, 부하로 들어간 전류, 부하 전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얘랑 얘가 지금 쪼개져서 얘가 쪼개진 거죠? 그럼 이거 두 개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합쳐주시면 다시 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얘를 한번 구해볼게요. 왼쪽에 있는 거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왼쪽에 있는 계좌 회로는 지금 이렇게만 흐르죠? 이렇게만 흐르니까 계좌 회로에는 또 뭐가 있냐? 얘가 지금 병렬이니까 이 부하에 걸린 단자 전압이
사실 여기도 걸려 있는 거거든요. 계좌에도 V가 병렬이니까 전압이 일정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자 IF랑 RF랑 V랑 오음의 법칙으로 표현하면 IF 계좌 전류는 RF분의 V라고 쓸 수 있게 돼요. 그러면 RF가 방금 25ohm이라 그랬고 전압은 250V라 했으니까 10A예요. 즉 계좌 전류는 10A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부하 전류를 한번 구해 볼게요. 부하 전류 I는 여기서 자 출력 P라고 하는 녀석을 보시면은 출력 P는 부하에 걸린 전압 단자 전압에다가 부하로 들어온 전류 I를 곱한 값이에요. P는 VI. 그럼 자 P는 VI라는 식에서 부하 전류 I를 구해보면 V분의 P가 되겠죠. 자 V는 얼마? 250V라고 그랬고요. P는 50kW라고 그랬으니까 와트로 변환해보면 5만 와트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요? 200이 되겠다라는 거죠. 200 암페어. 그러면 최종적으로 10A랑 200A를 더하면 얘는 210A가 되겠다라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선생님 저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해석하는 게 저는 수업할 때 항상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이 그림을 해서 흐름을 보시면서 해석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57번 직류 전동기에서 전부하 속도가 n이 1500rpm이고 속도 변동률이 3%라고 합니다. 무부하 회전 속도는 얼마입니까? 무부하 회전 속도 n0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선생님들 전부하 속도라는 것은 결국 부하가 달려있을 때의 속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모터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모터에 부하가 이렇게 달려있대요. 자, 이 부하의 속도가 전격 속도인데 얘가 1500rpm이래요. 근데 여기서 이 부하를 선생님 제거하면 무부하 속도가 되겠죠. 이 축만 있는 그 무부하 속도는 n0예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무부하일 때가 더 속도가 빠르겠죠. 왜? 부하가 없으니까요. 그 속도 변동률이 몇 프로라는 거예요? 3%라는 거죠. 3%. 그러면 얘는 3%만큼 얘보다 어떻게 되겠다? 빠르겠다라는 거죠. 그럼 1500이라는 값에서 1%면 얼마냐면 15rpm이에요. 15rpm. 그럼 이 3%니까 얼마예요? 곱하기 3 하시면 45rpm만큼 더 빠르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1545rpm이 되겠다라는 거죠. 3번이 정답이죠. 1번하고 2번은 절대 골라서는 안 돼요. 무부할 때니까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물론 계산하는 공식도 있긴 한데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보고 계산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계산하셔도 되고요. 계산도 한번 해볼까요? 아, 이거 지저분한데 좀 붙여볼게요. 자, 이 속도 변동률 공식이 V가 아니죠. V가 아니고 전격 속도분의 무부하 속도 빼기 전격 속도. 전격 속도 nn 요거요.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n은 곱하기 100은 제가 안 하고 넘겨서 얘를 소수점으로 표현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항 시키시면은 이제 뭐 1이 있으면 대각선끼리 곱하면 크기 같잖아요. 이항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제가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여기서 마이너스 nn을 넘기면 자 플러스 nn이 될 거고, 그럼 여기서 n으로 묶으시면 1 플러스 입실론이다 라고 쓸 수 있잖아요. 뭐가? 무부하 속도 n0가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물어본 게 무부하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여기 식에다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무부하 속도 n은 제로는 자 전격 속도가 1500rpm이고 곱하기 1 플러스 3%니까 0.03이다. 그럼 이게 결국엔 이렇게 한번 곱하고 이렇게 한번 곱하는 거니까 1500 곱하기 1이면 1500이고 플러스 1500 곱하기 0.03이면 45였죠. 그러면 얼마? 1545가 되겠다라는 거죠. 3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58번 다음 중 특수 직류기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특수 직류기라고 하는데 이런 건 거의 암기성 문제입니다. 암기성 문제인데
암기성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답만 암기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특수 증류가 아닌 것 중에서 고르라는데, 증류잖아요. 증류는 뭡니까? 주파수가 없습니다.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고주파 발전기, 요 놈이 그럼 뭐예요? 주파수가 굉장히 큰 발전기다라는 거니까 직류기가 아니죠. 얘는 일단 다른 것들은 뭐 선생님들이 좀 보기 좀 어려우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류기는 주파수가 없다. 주파수 항상 같은 방향이니까요.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럼 이렇게 58번까지 한번 직류기를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요 정도 문제를 어느 정도 풀 줄 아신다 하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제가 볼 때는 계산 문제나 이런 것도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직류기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엔 이제 동기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